안 넣었나? 12시도 하고, 손님들 계셨어. 내가 이제 원영 거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원 스님하고는 내가 이제 보물에 대한 얘기를 긴밀하게 몇 차례 나눈 적이 있고, 우리 무양 선생님하고도 카톡상에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쪽에 중국에 또 친교가 있는 분이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연결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지금 네 군데 라인을 통해서 업무가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국 쪽에 있는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해가지고 지금 2차례 소식이 오고 가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집어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 그 정도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하고 별개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명 선생님이 이제 소장하고 계신 물건입니다만은, 제가 전반적으로 그 총괄적인 일을 제가 맡아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정보님을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소장품보다 네. 원명 거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대강만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인 질문 원명 이제 하시고. 거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원명 거사님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 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인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다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 바로 이제 다 빼고 하겠습니다. 이분의 그 호도 원명이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그 제가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이제 포스팅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전환을 잘 보시면은, 청나라의 그. 거의 아니죠. 빼시지 뭐. 아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라고 한 얘기예요. 거의 아니에요. 거의 아니면 좀 빼시고. 거기하고 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련된. 저는 저희 집안이 3대체가 한약방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에 그 한약에 대해서 종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오셨던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유물도 많이 또 물려받은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해서 소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뭐 다 인연 따라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불법에 대해서 좀 많이 심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련에 대한 인연이 많아져가지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경쟁이라든가 그런 힘이 자료들을 부처님 법령으로 제가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은 제가 이제 부처님 지진 사례가 18가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내 건 아니고 버마에서 돌아왔던 건데, 버마에서 돌아왔던 건데, 저하고 인연이 닿아가지고 제가 그 18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의 어떤 그 경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그 중국에 소속되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조금 국보급에서 만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걸 소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은 큰 불사를 일으켜가지고 영구적으로 국내에다 놔놓고 많은 사람들이 침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면 이걸 이제 중국 쪽에다가 유출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중국의 10대 작가들의 그 작품들을 제가 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이 중국의 10대 작가들입니다.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이렇게 북송 시대에 옛날에 북송 시대의 진영이라는 그리신 건데 이건 이제 어제 포청해서 올렸던 작품인데 그래서 그런 좀 시기 자료들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있는 분들은 와서 그냥 보셔도 되고 또 안 그러면은 여기 적절하게 판매가 되고 소진이 되면은 저희들이 우리 대의거사님하고 하나의 큰 일을 하는 어떤 거사 자금으로 저희들 사용할 생각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이해를 하시고 상황을 조금 그하신 부분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의료이지만 그래, 그 내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하는 게 아니신가 이걸 이제 파는 목적도 뭐 개인이 어떤 돈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민족 문화를 새로 이제 회복 정립하고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참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뭐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돈 내놓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좀 몇천억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정신문화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작품들이 뭐 전부 대단한 작품들이고 특히나 과거나 지금이나 뭐 돈 있다고 소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황제가 아니면 만질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전부 황제가 직접 만지던 그런 물건들입니다. 제가 정말 사진에서 보고 이게 한국에 있으니까 여쭤보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작품들은 전부 구경할 수 없는 거죠. 옥색으로 해서 황제가 아니면 친견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런 물건들인데 그게 이제 인연이 되어 있는 걸 보면 거의가 근룡 황제 때 많이 제작한 그런 작품들이 많고, 그리고 옹경 황제 뭐 그런데 아까 내가 이제 그 얘기 자꾸 하지 말았는데 근룡 황제 아버지가 옹경이에요. 아들이 근룡이고. 그런데 이제 옹경 황제가 다른 별명이 원명거사입니다. 그분이 말년에 출가를 해가지고 불교에 아주 신취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보면은 뭐 그냥 유치해서 생각해서 해보세요. 호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옹경 황제 그 근형을 보시면은 여기 앉아 있는 이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내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알아봤냐면 제가 이제 옹정, 권룡, 강림 황제들이 쓰던 이런 달면 모르고 다관 이런 걸 봤거든요. 보니까 느낌이 딱 그런 쪽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 있을까? 이런 느낌 온 게 이건 중국의 국보나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 저는 그쪽을 좀 아니까 옥도 이 정도 옥이면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건데 최상급 옥이에요. 아니 이게 계산이 안 나온다 이거죠. 안 나오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전부 그 벽옥 같은 경우는 벽옥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전부 금을 다 매겨놓은 거 아니에요? 차잔 하는 것 원래 벽옥은 황실에서만 썼다고 하는데 벽옥하고 벽옥은 이거는 빛으로 비추면 틈에 그냥 다 비춰봅니다. 벽옥이 황실에서만 쓴 거고 그게 저는 오기 전에 예비 지식이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지. 아예 만질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 봐도 모르잖아. 이게 뭐 어느 정도 같이 왔는지. 우리는 그러니까. 직접 뭐 강의, 권룡, 옹경 쓰던 그런 데 쓰던 다관 큰걸 못 봐도
다만점 넘어갔어. 그래서 이게 오기라는 게 천차만별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오기 키로에 뭐, 몇 마리짜리도 있고, 수억 짜리도 있고. 여기 키로에. 이제 옥체 불경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전부 황실의 그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고 일반 서민들이 그러면 손도 못 깨고, 옛날에 옥은 황제만 소유한 거고, 특히 벽을 벽옥과 이제 대옥은 또그 부처님의 막내 아들이신 나홀라 전자가 직접 그 밀법으로 전수한 아주 귀한 경전이 있어요. 청기 금강송이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최고로 내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하고 그 외에 이제 불설 칠지경, 태모경 이런 것도 전부 옥책으로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8 신선이 그려져 있는 그 8 신선전 네. 그거도 전부 옥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비양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 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런 게 실제로 좀 될까 싶을 정도로. 그거 외에도 이제 중국의 국보로 알려져 있는 그 그림이 뭡니까 그게? 천명상화. 네, 장명상화도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런 명품 같은 것도 이렇게 굉장히 귀한 거. 일본 황실 소장 같은 것도. 근본 치료다. 마음대로 드시면 됩니다. 예, 제가 따르고. 여기 고수차라는 겁니다. 약간 씁쓸한 맛은 나지만은 심장하고 소장을 도와주는 차입니다. 심소장을 도와주는 차. 쓰니까 쓰는 말. 고정처분은 안 쓰잖아. 근데 고정차 아닌가요? 맞아. 그거 고정차. 과진감도 차라고. 그 더명에 가면 달아. 네. 고치는 가면 네. 반드시 달라고. 쓴 거고. 여기 고정차를 즐겨 마신 분이 있어. 심장이 좋고. 그 인생에 좀 쓸맛을 알아낸다고. 그래갖고 일부러 뭐 고정차 먹는 거나 이제 그, 이게 진짜 좋은 차이. 입에 쓴 게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뭐지? 넘치면은 잔 다 새는 잔 있잖아. 우리나라 음식에 그 썬댕이, 썬바구 이렇게 있는데 아, 신밥이요. 저는 단 것을 빼놔놓고 짜고 맵고 시고를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근데 이제 단 거하고는 제가 20대 때 처음에 커피를 먹을 때 이 단맛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설탕을 안 타고 먹으니까 몇 설탕을 안 타요. 솔직히 단 것은 그 어릴 때 그 이렇게 그 밀가루에다가 옛날에 유수가 당원 같은 거 그거 막 이런 물에 그걸 형제들끼리 동생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다니까 단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시점에는가 이 단맛이 굉장히 거부하네.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짜게 먹고 시게 먹고 맵게 먹고 쓰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쓴맛을 이렇게 먹고 나면요. 처음 먹을 때는 그 쓴맛 자체가 대부분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럼 옆에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신맛도 싫어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 체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남이야 뭐 먹든가 말든가 김치도 쉬어야 먹고 생김치는 입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생김치 먹는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생김치 좋아하는 거나 내가 생김치 똑같은 말 합니다. 다만 그것만 틀립니다. 그 나는 이해하지. 너는 왜 나를 이해를 못하냐.
동생이 제일 먼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형은 휘어 터진 걸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생김치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너 반대편에 있는 그 맛에 대해서는 네가 싫어하니까. 그럼 내가 역으로 말하면 내가 생김치를 싫어하는 마음이나 네가 신김치를 싫어하는 똑같은 마음 아니냐. 또 네가 신김치를 싫어하는 마음, 생김치를 좋아하는 마음은 내가 신김치를 좋아하는 그것도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근데 왜 나하고 다르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 뭐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근데 이제 이 체질인데요. 신맛, 쓴맛, 단맛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근데 단맛은 굉장히 그 이상하게 불쾌한 감정. 그 설탕을 거의 안 먹어요. 식초도 그냥 마실 정도로 중국집에서 그 닭강하고 단무지하고 그 담아내기에 식초를 뿌려 먹잖아요. 그 남은 국물을 제가 이렇게 마셔요. 요새는 그래 안 하는데 그전에 마시면은 주인들이 왜 쳐다봐요. 그거 왜 먹냐고. 맛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약을 지을 때 의미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맛은 심소장을 도와줍니다. 선맛 돌모야 됩니다. 선맛 됩니다. 단맛은 그러니까 그걸 감미라 그러는데 그거는 비장하고 위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단맛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짠맛은 신장하고 건강하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신맛은 제일 많이 돕는 데 보면 간하고 담을 돕습니다. 그 다음 매운맛은 폐하고 대장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는다 해서 한 가지만을 고장을 하게 되면은 한 부분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먹기가 싫더라도 단맛도 조금 근데 이제 가미해주시는 게 그 맛에 맞는데 저도 그렇게 동생이 아니더라도 하면 나한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의 신체에 묘한 절묘한 게 있더라. 야, 내가 비행기를 타고 들었는데 내 생전 사탕을 안 먹는 사람인데 음료수 단 걸 안 먹죠. 뭐 이렇게 시고 뭐 맵고 짜고 이런 거 먹는데 사탕이 딱 먹고 싶으면 충동이 생겨요. 야,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저 뒤에서 사탕 그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사탕을 보통 이제 자기가 먹고 싶으면 한두 개를 해는데 저는 좀 장난을 이렇게 좀 치는 거죠. 그 바구니가 하나 바구니가 그 손을 이 사탕을 쥐어요. 딱 이렇게 움켜들었다가 쌍록 하나만 딱 갖고 오고요. 그 뒤에서 얼굴이 당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웃죠. 그래 하나 이렇게 그런 장난을 이제 뭐 또 말하지 않는 그런 장난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한 손을 꽉 쥐었다가 툭 들었다가 하나만 딱 들고 이렇게 그럼 이제 보통 한두 개씩 가지고 가는데 이만큼 막 이러시니까 눈이 이등그려가지고 그래 내가 한 개를 딱 먹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왜 갑자기 단맛을 사탕을 먹고 싶을까? 체내에는 그 인간도 짐승들처럼 뭐가 부족하면은 그것을 찾는 욕구가 생겨요. 땡기게끔 야, 이게 절묘하구나. 근데 부처님 진사이 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야, 그게 어떻게 구입했으며 그것도 그것이 과연 그것이 뭐 이렇게 의심해 진실한 것인가? 왜? 작품은 뭐 많고 감명을 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면 알고 그러는데 이 부처님 진사이가 전 세계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 그거 참 이걸 원래 부처님 열반하시고 세만 닷대가 나왔습니다. 이야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뭐 법신으로 이루어지신 공부도 가능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사제들이 와서 그걸 많이 나눴습니다. 뭐 스리랑카, 버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에 온 사람들은 그 사리를 이제 이 수습을 못하신 분들은 그 죄라도 이제 그 사리 대신으로
수습을 해가지고 사리를 대용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버마 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버마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저기 이제 버마에서 들어올 때 그 황금 수정 사리탑이 있습니다. 그 버마에서는 그 황금 수정 사리탑을 함부로 안 씁니다. 또 수정 자체도 귀할 뿐만 아니라 그건 아주 귀한 물건만 소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후에 한참 후에 건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 불교가 이제 동남아로 이렇게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안 건너갔으니까 그러니까 남방 쪽 북방 쪽 이제 그 소선과 대선 불교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귀한 사절이 오면은 그날의 어떤 대표적인 사절이 오게 되면은 그걸 이제 네, 그거를 갖다가 같이 나눕니다. 그 기록이 다 있을 텐데 공식적인 기록이 그게 네, 근데 이제 그걸 어떤 뭐 글을 써가지고 기록을 한다는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진신사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어떤 시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왕왕 그걸 하는 부분이 얼마 어디에 안치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안치되어져 있는 상황이냐는 그 있잖아요. 그 사리를 가지고 있는 그 형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그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증이 맞아지면은 이거는 진신사리에 가깝다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그 몇 개 왔다는 사리탑도 기록도 있고, 예, 실제로 역사의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개인이 이렇게 참 소장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소장했던 어떤 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제 저는 그 원래 그 수정을 굉장히 전문으로 합니다. 수정을 일반인들 이제 수정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데 크레타라고 수정하고 틀립니다. 저게 지금 수정입니다. 예, 봉황문 연수정이라는 봉황문 연수정이라는 건데 아, 시기 수준들이지. 야, 수정이 여기 있다. 일반인들은 뭐 거의 모르죠. 예, 아직까지 뭐 수정하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이제 세계적인 수정이 저희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봉안되어져 있던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같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걸 올려보시면 위에 있는 게 이것도 예. 수정 좀 해. 무단바라 고수정입니다. 무단바라. 고구에 불교에서 그 3000년 만에 한 번씩 핀다는 전설의 꽃입니다. 무단바라 고수정입니다. 그 수정 안에서 지가 수정 안에 피운 거지. 그 우단바라가 피어져 있습니다. 정말 심정이 많다. 무단바라도 귀한데 수정 안에다 피수 그러니까 수정은 수정. 어마어마한 거지. 이것도 수정인가 봐. 다 수정입니다. 황금 수정들입니다. 황금색. 이게 무단바라 그러면 그 폈다. 꽃이 폈다는 얘기. 네, 그렇죠. 안에. 안에. 안에서 화석이 된 거죠. 가수이 된 거예요. 이게 돌은 원래 색이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게 옥입니다. 돌이 아니고 옥입니다. 옥수석이라는 겁니다. 자연으로 그렇게 옥에서 그렇게 그런데 나왔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이런 예, 색상이 예. 자연으로 나온 겁니다. 사람이 일부러 그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색이. 그렇죠. 저 뒤에는 저것도 전반적으로 옥수수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게 잘 안 나오고 없습니다. 그 예, 예. 저는 중국의 경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옥은 이제 연옥이 춘천에서 나오는 건 연옥이에요. 옥수석이란 말도 들어보면 일반인 우리나라 자체는 없죠 저런 게 없고 야, 옥이 이런 색이. 영옥. 연옥과 경옥의 차이가 전부 희귀한 거. 경옥은 이제 그 유리 종류라 할까요? 이거 누가 봐도 연옥은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누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생겼는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색깔이 꼭 맥인 것 같은데 칠한 것 같은데 천연적으로 이런 색이 난다. 더군다나 옥돌에도. 크리스탈 회사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배우기를 그 유리를 녹여가지고 이 마오자를 깎아요.
그 각을 내가지고 광을 내가지고 이 상대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우연기에 잠시 좀 그래서 이제 일반 유리가 강도 3도, 4도를 이렇게 그 강도에 따라 만들기도 하고 그걸 깎아가지고 수정이 12도라고 그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게 다이아몬드가 24도라고 가르쳐주더라고요. 다이아몬드는 보통 이제 그 유리 끊고 할 때 쓰죠. 근데 그때 수정이 12도라고 그러면 그 강도를 나타내는 그게 다이아몬드가 24도, 수정이 12도, 그리고 그 우리가 일반 유리를 녹여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크리스탈은 유리는 어떻게 다는 겁니까? 크리스탈은 유리를 녹여가지고 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크리스탈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신세계 명동성당 대한상이 큰 건물에 가면은 이 등을 화려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크리스탈이. 예, 그걸 가지고 크리스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자들이 세공을 해요. 이래 보면. 그 막 그 재질이 다른 건 돌가루라든가 아니네, 그럼? 재질이 다른 게 아니고. 재질이 유리죠. 그냥 유리. 예, 예. 그 수정은 어떤 걸? 수정은 나물질을 채취하는 나물질을 채취해가지고 채취하는 천년이지, 천년. 천년이 예, 천년. 하는데, 이제 수정.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유리를 녹여가지고 마취랄까요? 그 크리스탈이 안 하고 커처라 해요. 결정 레이더 구조가 커처, 다르지. 그린 커처 이렇게 비웁니다. 아니, 하는데, 이런 수정이 보석으로서의 특징이나 가치를 해서 보는 거예요. 예, 수정 반지도 만들고 다 그 여러 가지로 가공을 다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하는 거죠.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또 많이 나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을 지을 때 양 사방에 이렇게 기둥이 들어가는 데다가 수정을 이렇게 못 씁니다. 털을 다 쓰죠. 그 나라 문화가 이제 네. 또 네. 그러니까 수정이 들어가면은 터가 아주 순조로워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 뭐 살이나 돈이나 이런 걸 넣어주는데 일본에는 수정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 문화 차이가 있구나. 아닙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제 그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전에 네. 지금은 뭐 현대인도 지금 멋대로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쭉 해왔던 그 문화 간섭이 있잖아요. 이제 그 시신한테 했던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암이라든가 아주 불치병으로 돌아가신 그 시신이 깨끗해집니다. 얼굴 자체가. 수정이. 예, 그래가 아주 정화 능력이 정확히 뛰어나지. 뛰어나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물을 만드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물을 정확히. 예, 지금 여기도 지금 수정이 들었습니다. 예. 공부하고 수정수를 가지고 지금 차를 다니는 거죠. 정확 능력이 뛰어나. 예. 까르마를 없애는데도 수련도 아주 대단한 공법이 있습니다. 수정 효능이 대단한 걸 알고 있는데, 근데 보석으로서는 그렇게 5개나 정도는 값이 많이 싸잖아요. 예, 싸죠. 안 삽니다. 그거보다 훨씬 절대 안 비싼데. 삽니다. 절대 안 삽니다. 그거는 네. AA급, 절대 안 3A급 뭐 이런 수정도 거는 뭐 여러 등급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싸죠. 옥도 등급 있고. 억은 거기 못 따라가요. 수정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는 보면 아니 옥보다 수정이 싼 거를.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는 옥이 안 납니다. 그 수정이 안 납니다. 예. 국내에서는 물산이 와서 뭐 자수정이 한다고. 네, 그것도 지금 단종됐습니다. 보면은 여기 그 가톨릭의 그 주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달고 있는 게 다 수정이에요. 예. 각 보수마다 상징하는 게 의미가 옛날에 있거든. 그 주술사라든지 뭐 다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게 수정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자수정은 좀 낮도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언양 그래서 자수정이 많이 언양, 있다. 언양. 근데 자수정보다는 백수정을 어떤 붙입니다. 아주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유리처럼 완전히 많이 기가 수정이. 그냥 보면 아예 없는 것 같지. 근데 수정 반지가 그래 안 비싸던데 내가 그 이것도 수정 아닌가? 수정 맞습니다. 수정은 별로 그렇게 비싸지 근데 일반인들은 수정을 구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통알만 요만한 게 통알은 30만 원. 통알만. 그렇게 그때 내가 수정은 무슨 그리고 수정이 싸나 이래 그거는 남들 보서는 용용 수정이라고 수정이 찌끄레기를 모아가지고 녹아가지고 새로 한번 재가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양에서는 자수정 같은 건 또 얼마 안 나겠죠? 돈이 커봐야 뭐 얼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수정에 대해서 감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봐야 알지. 예. 그거는 뭐 수정뿐만 아니라 모든 보석 관계 이런 비금속 관계는 일반인들이 모르죠.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고
공인된 장소에서 파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해요. 믿고 가져가는 가져가는 네. 거죠. 옛날에 그 내관들이 주로 관리들을 관리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은 여기 모자에나 다 옥을 달고 있었다고. 근데 옥을 쳐다보고 저 색깔이 변하는지 그것만 관리해서 본 거야. 근데 그 색깔이 딱 변하면은 그게 분명히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체크해가지고 바로 조치해야 된다고. 아니 그 색깔이 변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사람의 의식 상태가 바뀐 거예요. 기운이 바뀐 거라고. 의식 상태를 그럼 옥에 그게 이제 특히 어두운 쪽으로 나쁘게 바뀌면은 아주 안 좋은 거죠. 옥 색깔이 변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글쎄 그러니까 사람 의식을 그 옥이 변할 근데 이제 그 은수저 변하듯이 예. 그 은수저를 진짜로 저도 그 직접 실험해서 간단하니까 그냥 맹물에 담는 거하고 독거를 넣어가지고 탁 담으면 색깔이 쫙 변하는 그걸 누르면서 이게 그래서 옛날에 은수저를 그 수저를 쓴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로 바뀌고 바로 바뀌어요. 딱 집은. 집에서 가장 바뀌는 게 뭐예요? 물 맛이 바뀌든지 된장 맛이 바뀌고요. 그 의식이 좋은 쪽으로도 바뀔 수도 있잖아.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옥 색깔 변하는 게 좋은 쪽으로 당연히 밝아지고 좋아지죠. 아 아니, 사람 안색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을. 안색을 보면 광채가 나고 바른 사람이 있고 은큼하고 어두지도 있듯이 똑같습니다. 옥도 사람 보면 지니다 보면 그 사람 기운에 따라서 바뀌면 밝고 광채가 날 수가 있고 어둡고 춘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옛날 내시들이 그거 보고서 그것만 그거 찾아보고 보고서 이제 딱 면접을 본 거라. 예, 옥반자 예, 관자는 평장 옆에는 관자라고 우리 이마다는 평장이라고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을 짐작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사기가 많다든가. 그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 그 옥 참 그걸 이렇게 광산 개발해가지고 귀족들을 여성들하고 많은 걸 썼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납품을 하면서 유황을 납품해서 그때 좀 중국은 전부 경옥이라는 거. 그럼 경옥과 연옥의 차이가 뭐냐? 연옥은 섬유질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옥은 유리다 이게. 그렇죠. 같은 옥이라도 차이가 나. 그 약질이 쓴 건 여러 그리고 약질이 쓴 거. 이성에서 찍으면 춘천 옥 나오는 데는 위에서 기가 나오는데 그 실제로 걔들 독일 그 위성이 찍은 게 그걸 눈으로 보여주더라고. 그거 알아보라고. 우리나라 그런 쪽에 알아보라고 배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춘천 옥을 굉장히 오랫동안 파먹었고 옛날에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부터 연옥을 굉장히 가공해가지고 귀족들 여성들이 그걸 썼구나. 그게 처음으로 알았죠. 지금 이제 광물을 요즘 사람들은 뭐 주로 보석 위주로 보고 값어치를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이상이 엄청난 게 있어요. 저거는 이제 생명의 비밀을 푸는 거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고 우리 그 우주나 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우주선이 지금 뭐 북극성에서부터 또는 다른 태양계에서도 오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에너지들이 지상에 있는 동식물들이 먹고 남는 에너지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비밀적인 숙제란 말이야.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동식물이 먹고 쓰는 게 한 15% 정도 되는 거. 나머지가 전부 특수 광물에 그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광물을 분석하는 데는 퍼센테이지로 하는 정량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얼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0%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거든. 그게 이제 정량 분석법이라고. 그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지금 있죠. 근데 내가 처음에 이제 광물을 공부할 때는 20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척전기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일본 다니면서 진짜 비싼 돈 주고 광문학을 했다고. 제가 2003년도에 의학 허가 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웅모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시각증이 없다는 거예요. 웅모에 관한 자료가 시각증 자체 본처 그 약전에 없다는 거. 우유항도 있고 부자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자료가 있는데 우리 보고 달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오기사님 보고 오기사님 그 웅모 자료 오기사님 그 광물 찌르고요. 그걸 자료를 어떻게 구해요? 뭐. 그래 마침 이제 오기사님 바이 내려보니까 부산대 지질학 교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 이제 지질학 교수를 만나서 수정소로 다니는 분이라서 많이 드시면 치매가 옵니다. 그 교수 보고 물어보기를 웅모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공 아닙니까? 그래서 시각청에 이 약을 허가내려고 그러는데 이 웅모가 들어가는데 웅모에 관한 재료가 하나도 없대 시각청 자체에.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좋겠나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 중국 문헌이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약으로 쓰고 뭐하고 나와 있어요.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시학생 갖다 주니까 쫙 보더니 이거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원래는 그 광물에 관련된 자료가 한계내경보다 훨씬 더 오래된 원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포박자거든. 그 포박자가 우리의 물건입니다. 이게 중국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포박자하고 산해경하고를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상고 역사가 뿌리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신화학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두더지를 보고 하면 어지가 입체적으로 조명이 돼. 근데 그건 이제 응용은 되게 실제적으로 그거 봐봐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왜 중국의 한계 내경은 평자신도가 있는데 등용이 왜 동의공화가 등용이 됐어요. 등용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근데 중국의 그 고서의 의서들은 왜 등재가 안 되냐면 동의공화는 실제적으로 처방경에 구체적으로 나와있고 많은 신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중국 고대 의서는 그냥 하나의 그 응용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민보감이라든가 그런 방학부터 네, 방이나 구반에 그 자체가 전부 다가 원전을 그대로 지금 그대로 내놓고 있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대적으로 그게 맞았어요. 그렇죠. 예. 농경사 여기 오늘날 고대 사회가 아니고 지금은 농경사회죠. 지금은 안 맞습니다. 그 응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음식도 많이 틀리고 지금은요 택도 없습니다. 미국에 택도 없습니다. 아침에 엄마 생일이라고 전화를 하면 김포공항에 가서 저 인천공항에서 음식 미국을 갖다 먹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신도 분리를 다 완전히 맞았어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옛날에 감초 한돈 쓰면 지금 안 써도 되는 그런 시대인데 맞습니다. 아직도 그쪽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겁니다. 그건 하나의 인간의 사람은 하나의 참 학문일 따름이고 그걸 어떻게 응용한다는 직업의 학생들의 지혜입니다. 응용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정확한 정답. 네. 그거다가 이거는 한의원 하는 분한테 앞에서 잘못된 얘기인데 그거다가 옛날에는 감기약을 줘도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어. 그럼 고향을 알아야 약을 줘줬어. 왜? 목화토금수로 따져가지고 북방은 수요, 동방은 온이요, 남방은 열이요, 서방은 금이요, 중앙은 토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이 강좌 들었으면 화금 해가지고 저게 폐 허증이니까 폐를 보하는 명골 좀 여야 되겠다. 혹은 화가 왕했다는 수기약국에 신장을 둬야 돼. 그런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저 약을 줬. 그 다음에 북방의 사람이 강해졌다면 그건 냉하니까 수국화를 해서 쓴 것을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줬는데 지금은 방학 판매가 쭉 갔다가 현재 책임만 질 법적으로 책임만 질 고향만 먹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다 버리는
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옛날 고서가 지금은 하나의 학문을 이렇게 살았구나 지금 이제 응용할 줄 알았는데 그 응용 부분을 가르치지 않고 원전 그대로 지식만 전해주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근데 겁니다. 그 한의대 교수들이 수준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옛날에 그 조영식 박사가 그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들만 법제고 한번 한약방을 오랫동안 한 그런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교수만 게 아니고 한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의대를 나와서도 어느 지방에 무식해도 그분이 경험이 많은 한의사 밑에, 노인 밑에 가서 최하 3년 공부한 다음에 약을 줬어요. 지금은 학교는 바로 지어 약진다 다더니 이번 무슨 내가.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안현필씨 같은 분은 책도 많이 쓰고 그분은 자연건강의 대가로 안현필씨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 우리한테 배웠어요. 우리한테. 그게 또 내한테 배운 거 똑같아. 그 당시에 난 자연건강에 대해서 내가 우리나라 선구자니까. 예? 그분이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수학 선수로 있다가 영어 교사로 있다가 그걸 했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배운 사람은 지금도 뭐가 하냐. 도시락 싸가지고 물 가져던 게 그래 야 인간아. 자연건강을 잡아라 그래. 왜? 니는 그것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자연건강이라 하는 이 자체는 아예 내가 자연으로 살면 자연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먹을 때 먹고 가꿀 때 깎아야지.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면 그것도 병이라. 예? 그럼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 비만이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비만 시책이 없습니다. 그럼 비만 자체를 갖다 없애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인스타 식품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줄일 수 있는 홍보를 각자의 자기에 대한 어떤 선택에 따지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 인스턴트 아예 학교에 추방시키죠. 보세요. 미국 같은 지금 가서 우유를 사려고 해보세요. 우유. 한국산에 가서 우유 한 봉지 주세요. 이러면 뭐라 알아요? 슈퍼에 가서 물으면 누가 먹으려고 물어. 아, 우리 집에 애 먹이라 몇 살 먹었는데요. 이렇게 물어. 12살 먹었다면 부모한테 도장 받아줘라고 팔아. 우유도 7살 이전에 맞지만 넘는 사람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우유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농경정책에 의해가지고, 예? 이걸 우유가 큰 보약같이 지금도 학자들이나 참다 얘기하고 있다 한 얘기예요. 예? 그럼 우리나라 지금 제일 보약이 뭐냐? 무시래기라. 무시래기가 제일 보약이라. 예? 된장하고 무시래기가 제일 보약이라. 예? 그러면 지금 그 더 보약이 뭐냐면 조당수, 좁쌀이 제일 보약이에요. 없잖아요. 새 먹는 모이로 알지도 않아 이 말이요. 내 같은 놈이나 그거 갖다 사다 밥해 먹고 앉았지. 예? 그걸 조당이라고요? 저는 그 조당수. 옛날 매조 줘봐 팔 해봐. 세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일 보약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쌀이라고 왜 바가지에다가 밥을 있어. 담았다 먹느냐? 저는 바가지에다가. 그건 계속 먹고 싶어요. 밥 안에는 글자 그대로 거기다 원적외선이 나옵니다. 거기다는 밥이 잘 안 지어. 위에는 밑에는 쉬어도 위에는 안 쉬는 게 바가지야. 난 참 바가지. 거꾸로네요. 예. 거꾸로 예. 위에서 시어부터 시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열이 있고, 예? 야. 전도열이 있고 원심력이 있어. 원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안에가 들어가서 거기서 누적이 나고 원적외선이고 일반 열은 전도열이라 매체를 따라가서 겉에서 이거 들어가는. 그 계란을 삶아 보면은 안에서부터 이거 노란색으로 이거 나오는 것은 원적외선이고 겉에서 이거 안맞게 이거 들어가는 건 그냥 전도열이라. 그럼 우리가 원적외선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데 지금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원적외선 과학 입증 된 게 없어요. 예? 각자의 낸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 이것이 학식적으로 인정된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적외선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돌침대 그래. 돌침대 잘못하면 입 돌아가. 근데 그 얘기 한번 맞아주고, 예? 그럼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이 이상하게 그 차이가 돌을 베고 이렇게 입이 돌아 물론 이제 침 놓고 금방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냉기. 입 돌아가는 것도 그래. 이런 한의원은 그냥 원래 입은 돌아가면은 절대 침으로만 안 돼. 아니 돌아가 침을 먹어도 바로 돌아가요. 최하라도 일주일 후에 나야 돼. 완전히 돌아갔을 때 침은 아야 돌아오지. 중간에 나쁘면 떠도 안 돌아오나. 나중에. 그런 게 입이라. 그래서 딱 입 돌아갔다 오면 원래 환자 찾아오면 뭐라고 얘기하는만 생연일 먹은 거 물어 옛날 놈들이. 한의사가 물으면 뭐 말하면 아이고 자네는 지금 생연일이 침노는 안 된다는데 가서 며칠 후에 오게 돼.
예? 그래서 완전히 돌아간다. 그래서 한의학은 철학이 겸해야 돼. 나는 넣기를 저기 가면은 여기 경북 영주에 가면 정치들이 한 2,000원 살아. 사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형이 동생한테 그 두월 그거 가서 한의원에서 약을 줘라 그랬어. 아침 먹고 빨리 가서 보냈는데 엄마 아프다고 보냈는데 이름이 안 돌아오니까 2, 3일에 거쳐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형이 답답하게 찾아 나섰어. 해가 다진데 가보니까 주막집에 술을 시커 먹고 앉았거든. 야 이놈아 엄마 약지를 보냈더니 네가 왜 술 먹고 이랬네. 그거 있기는 뭐라 그래. 얘가 가보있기는 현영 가보있어. 내가 약식이 돼 있는 거야. 왜 가있기는 두건 쓰고 앉았더니 상복 쓰고 앉았더니 왜 저 엄마의 병도 먹고 제가 죽인 게 우리 엄마가 혼자 죽겠어요. 그래서 난 술 먹고 앉았더니 그래서 허목 선생이 뭐 저 들은 얘기 좀 할게요. 허목 선생이 약을 잘 줬어. 우암 선생이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허목 선생한테 약을 좀 줘라 보냈어. 보냈기 아들이 한 얘기가 아버지하고 정치적으로 요즘 같은 야당이 여당인데 약을 줘서 아버지 죽이려고 하지. 안 갈라 이렇게 가거라. 정치는 정치고 병은 병이라 가거라. 갔어. 가니까 장기를 또 앉아. 장기를 아침에 가니까 허목 선생이 희꿈 쳐다보지. 어여놓고 자는 어른 아파먹구만 이러거든. 얘 갈게 가만히 장기만 또 앉았어. 장기만 또 앉았어. 전대쯤 돼서 이래서 벌떡 일어서면서 비상 서도만 가서 먹이게 이랬거든. 그러니까 역시 지 생각이 맞았다. 아버지 죽이려는 거야. 소리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생각해네. 어떤 어른이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돈을 줄었어. 뭐라 그러더라. 아이고 아버지 내가 생각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비상 두 돈 먹이라 그러더라고. 가졌나. 아버지요 가졌나. 그래서 우암 선생이 송우암 선생이 비상 두 돈을 딱 먹고 일주일간을 죽어버렸어. 깨어나지 못했어. 일주일만 딱 깨어났어. 깨어나 병이 다 났어. 2년 후에 그 병이 다시 도졌어. 또 갈게 또 장기를 뜨고 앉았는 거야 이 어른이. 그래서 들던 어여놓고 하게 잔여 어른 또 도졌구만 이러거든. 에이 참 내 간다 그게. 병문안 간다 그게. 그래 쫓아와니까 좋다고 이제 어머니 몇 바로 저쪽에다 쫓아와게 우암 선생이 뭐라 그러더노요. 선생님이 아버지 병문안 온다 그래요 그기네. 우암 선생이 그 연포 잡고 가졌네. 수의 가져라 그놈을 딱 오도록 기다려 앉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허목 선생이 딱 들어서니까 온다 그래 아이코 역시 우암은 우암이 있어야 가있긴 하는 얘기가 우암 선생이 자네가 온다 그게 내가 미리 알았네. 죽을 때까지 이놈 못 건친다. 서돈을 먹이고 완전히 곤쳤는데 두 돈 먹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 병 앓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줌을 먹고 당뇨에 오줌을 먹고 나온다 하는 그 병 자체가 우암선생한테 나온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우암선생이 조갈병이들 항상 자기 오줌을 받아 먹다 보니까 창자 안에 우리 오줌 버지기 안에 왜 노란 걸 끼잖아요. 그게 창자 안에 딱 끼기 때문에 비상이 아니면 나와 내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거는 비상보다 안 죽기 때문에 그걸 먹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 좀 무는 비슷한 게 있어. 약이라 하는 건 한 번이라도 제때 제 시간에 안 쓰면 안 되는 게 약이라. 애를 삐쳐가지고 뭐 형편들이 밤새도록 삐쳐가지고 막 똘똘 삐져가 죽게 됐어. 그래서 신랑이 쫄러서 동네 한의원에 올라가서 어른 계십니까 이랬거든. 어여놓고 우리 내장집에 애를 삐쳐가지고 발설질을 지면 이제 죽게 돼서 어연줘서 이렇게 허참 빨리 빗장을 빼가지고 삶아 먹이게 해요. 대문에 큰 대문에 빗장을 그때 묻은 거 없다는 거야. 아무데도 안 빨리 따래 먹여요. 그래 가서 그 빗장을 빼가지고 그 큰 대문에 빗장을 빼서 삶아 먹이게 애를 순산해서 참 신기하다 참 용하다. 그러나 이게 얼마 있다 이게 옆 동네 친구가 야 이 사람 잔내 내자 다 죽어 그 애기 빨리 그 연하지 좀 가자 이렇게. 갈 거 없네. 내가 처방 안 해. 빗장 빼가지고 그 쌀만 먹이면 되네 이랬거든. 해가 다 저물어 갈 때까지 애를 못나 그러니까. 그래서 쫓아가 빗장을 따갔다 딱 쌀만 먹인 거야. 먹이면 사람이 죽어버렸어. 애 뭐 안 나오고. 큰일 났다. 그 다음 그 사람 다 죽이게 쫓아올라가게 가지고 어른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빗장을 쌀로 먹이랬대. 내가 왜 잘못했는지, 우리 내자는 잘 나왔는데, 이렇다고 가기를 그 어른이 이혼이 한 얘기가, 참, 약이면 다 약인가? 빨리 내가 도끼를 삶아 먹이게 도끼를 급하게 빨리 가게. 그쪽좀 도끼를 삶아 먹이게 애를 쑥 놨다 이 말이야. 그래 그 다음에 가서 물었어. 어디서 우리 내자는 빗장을 삶아 먹고 이 친구 너희는 도끼를 삶아 먹이냐 그랬겠네. 잔내 말에는 밤새 애를 삐쳐갖고 대문을 빨리 여기서 빗장을 풀었고 이 집 말에는 아주 해도 저먹기 전에 빗장을 갖다 차놨더니 더 먹게 도끼를 깨기든 삶아 먹이게 그 약이 있어.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의미가 있던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 하는 것을 딱 하려면 그 말 안에는 의미 있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양문이나 내려오말려 이런 걸 평생을 그놈을 듣고 보러 가서 하기도 해보고 좀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지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지 틀에 맞아야 약이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음 잘 먹고 살았으면 움직여야 돼. 죽은 사람은 안 움직여. 소식하고 공기 잘 마시고 하루 한 40분 이상 햇볕 보고 물 적당히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저녁으로 자기 마누라 하고 진짜 동침이 뭐냐 부리침이 아니고 같이 잠잔 걸 동침이 그래. 동침이 최고의 약이라. 만병이 공칭이 동침이야. 부부지간에 늙어 죽을다지 동침 잘하면 병 없어. 뭐 쓸데없는 자꾸 잘 좋은 뭘 이리 선생님 저 그래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거 참 아무도 아니요. 정말로 바깥다시 가시네. 동심만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게 옛날에 동침만입니다. 지금도 한의원에서 내가 그 경희대학에서 내가 저 대학 때 내가 무자격자로 내가 강사로서 내가 1년 했거든요. 교동을 했는데 동침이라면 구리침을 동침을 해봐. 그게 구리침이 동침이 아니고 한 방에 같이 해서 합방하는 걸 동침이라고 하는데 그걸 잔고 유래가 돼 동침. 그러면 내가 지금도 경희대학 교사한테 물었어. 옛날에 어떻게 저 시대에 소독약 없을 때 남한 노인들이 쌤지 담배 피우는 그 대선지 그거다 치마를 꼽아가지고 이놈도 좋고 저놈도 꼽고 하는데 왜 그 병이 안 되는 물었어. 우리끼리 그 시대 그게 아니고 이 침논산에 바로 이 침통에다가 꽁털을 꼭 꼽아가 된 게. 예, 그 왜 꼽냐 물으면 녹슬지 그게 아니고 꽁이 한 번 딱 좋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모이를 한번 딱 좋을 때 9번을 생각해. 9번을. 예, 모이 한 번 좋을 때 밭에 있는 세금 파리를 갖다가 논에 갖다 놔고 약을 놓으면 절대 안 먹어. 밭에는 저 논에 갖다 약을 놓을 때 세금 파리 갖다 놔야 먹지. 모이에 갖다 안 먹고 논에 있는 걸 갖다 밭에서 먹이려고 하면 그거 안 먹어. 꽁이 의심 그리면 그래서 딱 쳐다보고 먹까 막 9번 생각하고 먹는. 근데 일타구규라 돼. 그럼 네가 사람한테 침을 한번 놓을 때 9번은 생각하라. 이래서 꼭 들고 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딱 한 개가 딱 오면 앉혀놓고 침을 딱 빼가지고 이불에 딱 이렇게 춤을 묻혀 이렇게. 왜 그러냐. 침이 독이 소독한다 아니요. 이걸 묻힌다 하는 이거 수양이라. 내가 네 아픈 몸에다가 이 침을 찌를 때에 같이 병이 들어 죽어도 좋다 이 말 나는. 자기 명세라. 해가지고 양말에 이 바닥에 먼지 퍽퍽해서 씻지도 않는 그 양말 몇 달 썩히던 양말 다 틀린 양말 벗어 반짝이 문질러. 이렇게 문지르면서 뭘 외워? 속으로 경을 외워. 내가 과연 이 사람한테 침을 놓을 자격이 있는가? 맞는가? 눈을 감으면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끌고 뭐 기름에서 잘 빼가 그게 아니고 머리에는 방부제도 별게 다 있어. 닦아가지고 그냥 절대 침을 안 뽑아. 다 채를 잡아가지고 속으로 병을 내라. 자기 수양부터 해가면 자기 기와 침이 같이 들어가는 걸 침이라고 해. 아무 데나 놓은 침이 아니고 거기는 큰 자기 인격에 아침에 딱 작을 넣어서 자기가 딱 넣을까 보고 어제 싸웠다든가 혹은 불상처가 있으면 절대 약도 안 지고 침도 안 놨어. 왜? 내 집도 못 하지 내 생명도 못 하지 내 마음도 못 한다. 왜 나무 생명을
치료를 해. 안 되는 거야. 나쁜 기운들하고. 그게 한의사야. 근데 요즘은 나가 자격 줘가지고 개코도 뭐가 뭔지 법제가 뭔지 구중구포가 뭔지 지들도 모르는 것 같아. 가 정비밭에서 쭉 말라가고 그게 무슨 이야기야. 한의대 교수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독재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은 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심장 수술을 내가 예를 들어 몇 건 했다, 이빨 임플란트를 그래서 몇건 약도 했다. 이 한의대 교수들은 모릅니다. 약도 캐는 시기가 5월달에 캐니까 4월달에 캐 그래 캐야만 약인데 마구 온실에 캐가 그게 무슨 약이야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좋은 걸 뭐를 걸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나쁜 걸 안 먹는 게 최고 치료. 마음부터 나쁜 짓 안 하는 게 최고 치료고. 나쁜 마음 네? 안 먹는 게.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이래. 대한민국이 가장 무서운 병이 아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의심병이야. 의심병. 부모지가 더 의심하잖아. 그러네. 그렇게 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 그 구조가 그렇게 된 걸 알면은 내가 니를 밟으면 똑같은 사람 될 바에는 안 한다고.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보약이 부부 성관계야. 만병이 치료가 되는 부부 성관계야. 그런데 지금은 여자가 더 세는데 잘못 걷지만 강하고 잠배도 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이런 남자들한테 강의하고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싹 씻고 옷 갈아입고 마늘 옆에 가서 드가에 대요 한테 물어보고 들어가래. 잘못하면 또 고갈다가 자살하지 말고. 제가요 10년 이상 된 부부를 왜 그렇게 재미없는 관심이 무관심이 됐나를 내가 제가 결혼도 안 한 데가 설명을 해줘요. 그건 굉장히 간단한 일이다. 한 이불 속에 3년 이상 살아봐라. 하늘 천사를 데리고 왕자를 데리고 살아도 저도 재미 하나도 없는 것이다. 못생긴 옆집 이웃집 여자가 그 여자가 더 재미가 있어서 침지를 저거 한번 어째 해먹거나 수컷들이 거의 뭐 아니 총각이 이런 말 할 정도는 그 시골에서 약 잘 지는 사람을 평생을 찾아다녔어요. 한의원도 가만히 보고요. 그 노인들한테 글자 한 개 모르는 사람 약 잘 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러면 그분들은 뭘 깎았냐면 기억은 수양, 경험, 그 밑에 약 썰고 직접 눈으로 보고.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민간요법이 뭔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이럽니다. 사람 처음부터 딱 만나면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면 얼마나, 지가 아는 게 있는 적은 그것도만 네가 알면 얼마나, 네가 뭘 알아 이거부터. 예? 들을 줄 알아. 앉아서 끝까지 듣고 집에 가서 버릴 거 버리고 지가 가질 거 가지면 되는데 의심부터 하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에 강당에 딱 올라서면은 큰일집이든 하면 모인 데 가서 딱 올라서 보면은 앞에 석줄은 무조건 안 앉아요. 무조건 안 앉아. 결혼집에 가도 석줄은 안 앉아. 전부 뒤에 모여 앉아. 외국에 가보면요, 강의할 때 가보면은 주머니에 수건까지 꺼내가지고 앞이 꽉 찼는데도 수건까지 모자까지 벗어가면서 앞에 앉아. 우리 사람 전부 뒤에 앉아. 앉아가니까 지가 뭐 알아들으면 가져온 일행한테도 야야야 가자 별거야 가자 끌고 나가고 나서 지가 죽을 날짜도 모르고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 한국이라는 걸 아는데 어디 밤중에 자다도 전화도 족발 동지 썼다래도 뭐 회금 해가지고 세종대가 해모 봤어 동지 썼다래? 이승만 대통령이 동지 썼다래 참여 못 봤어? 그러가지고 행복하다가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내 얘기 들어봐. 나라가 좁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지역에 온갖 게 다 있는 거라. 나가다가 지금도 여기 앞에 나가서 나성고사 갔지만 손 닦던 택시서 서울 갔다 돈 있어야 안 물어. 서울 가서 얼마 나왔다 그래.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거 더 잘 사면 전부 다 밑에 뿌려. 예? 그러면 이마침 잘 사면 왜 못 산다고 하느냐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지대로 알면 여보 먹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지 이렇게 잘 노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딴 데 가봐 돌아가면 못 먹고 살아. 그래 우리가 경제라든가 생활 환경부터 봤을 때 지금 정신이 한패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주장이 전부